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8월 25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B2 상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간 실거래 지수는 대구 3주 연속,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이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진 걸로 나타나고요. 세종이 힘을 별로 못 쓰죠. 좀 반등을 먼저 한다 싶었더니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대구 전세는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B2 상당히 조심하셔야, 요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이창용 총재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금리 기대 말아야지, 저금리 기대 말아야 된다, 요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미국하고 같이 아울러 상황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1, 2% 이런 저금리 요거 반짝 지나갔어요. 그 시계열상 좀 길게 보면 그 시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 근데 요 저금리 상황에 우리는 그동안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DSR 산정 체계를 들여다볼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요 8월 16일자 뉴스거든요. 그럼 DSR이 왜 문제냐? 연봉 1억인 사람 실수령액 연간으로 환산해 보니까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DSR 40% 적용받는다는 말은 이 연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봉을. 이거 40% 하면 1년에 4천만 원을 갚아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1년에 4천만 원 갚아 나가야 됩니다. 연봉 1억인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연봉 4,500만 원짜리로 바뀝니다. 집을 사는 순간 연봉 4,500만 원짜리로 바뀝니다. 대출 DSR 풀로 받았다고 산정했을 경우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쪼들려 보이죠? 월 600만 원, 700만 원 쓰고 살던 사람이 월 300만 원을 쓰고 살아야 되는 상태로 바뀝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우회해서 간다. 정말 전세 반환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뭐 40년, 50년 늘려가지고 DSR 우회하는 방법을 택해서 했다. 그러면 연봉 1억인 사람이 연봉 2천만 원, 3천만 원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DSR 계산할 때는 연봉 세전 기준으로 하고 실제 우리 삶은 세후 수령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DSR 이마저도 지금 뚫고 어떻게든지 욕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DSR 50%, 60% 올려준다? 소비가 안 됩니다. 그럼 결국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DSR 지금 중요하게 좀 대두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 이미지를 한 개 복사를 했다가 붙이질 않았는데요. 프린세스님께서 좋은 가격에 집을 잘 살 수 있었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슬픕니다. 또 이 시청자 한 명을 잃게 됩니다. 근데 저 잠깐 슬퍼하다 말게요. 계속 저 하락 이야기,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살아날 만한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셨으면 보지 마시라. 괜히 마음이 불편할 수 있다. 떨어진다 이야기해서 평균적으로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여전히 유효하다. 좀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은 마이너스 40%? 저는 좀 무리긴 하지만 마이너스 한 35%까지 매수의 분위기 속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 잘 샀다 그러면은 최소한 30%에서 35% 정도 고점 대비 그 가격에서 아마 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야기도 저는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사신 가격에서 다시 30%, 40% 떨어진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불편할 수 있다. 보지 마시라. 그동안 잘 시청해 주시고 좋은 물건 잘 잡으셨으면은 그걸로 만족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일상의 시간을 다시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도 물량은 다시 오늘 금요일 늘어나는 날 맞죠? 금요일 늘어나는 날 34,600개. 아이고야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전세 월세는 주춤해진 상황이라는 부분, 매물이 많은 상태에서 주춤해졌다는 게 조금 찝찝합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저런 부분이 좀 상승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나면 이제 공급이 가뭄이다. 공급 가뭄이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요. 이동이 없어요. 이동이 없습니다. 사고 팔고 해줘야지 뭔가 가격의 변화도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이런 문제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거래량 1890건, 1900건, 1950건 정도 예측하고 살펴봤는데요. 8월의 거래량은 1900건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LH 지원 사격이 없었다면 사실상 5, 6, 7월 달은 거의 1900건대 거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 가을이 된다고 폭발할까? 폭발하는 모습을 보일까? 과거에 2017년, 18년, 19년 언제든지 보시면은 잠깐만 지우고 다시 볼게요. 17년도 보시면은 거래량이 점프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18년도 조금 밋밋했네요. 18년도 대구 지역 조금 상대적으로 좀 밋밋했나요? 19년도 거래량 가을 가면서 폭발. 20년도 초여름부터 폭발. 21년도 거래량 폭발하는 현상 없죠. 시장 분위기 안 좋아지죠. 22년 그냥 안 좋았고요. 23년 거래량 폭발 이후로 지금 거래량도 박스권, 가격도 박스권,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300 화성파크드림 가격 14억, 2층이 14억이에요. 그러면 야, 저층이 저 가격이면 고층이 얼마일까라면 고층은 한 15억 이렇게 잡는다면 내가 6억 하라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워낙 많은 자료를 같이 보기 때문에 이런 것마저도 다 그냥 묻어버려도 괜찮다. 아무튼 가격이 35% 정도 하락했고요. 현대하이페리온 1단지 54평형 요건 직거래였습니다. 직거래 8억. 버모 웰드 메리디안 웨스턴 카운티 가격 한 30%, 33%? 네, 요 정도 40평형이 7억 3천. 네, 범호동이거든요, 범호동. 수성 알파시티 동아 IBC 7억 1천. 보점 대비 한 40%, 한 38% 이렇게 써둘게요. 대우 트럼프 월드 수성. 그게 7억, 8억 하면 대구에 정말 웬만한 곳 다 산다. 범호 네거리 중에서도 학교 인접해 있는 요 산 있고 뭐 학교 인접해 있는 요곳. 이곳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들도 웬만하면 뭐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더라.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산에 잘 나가는 지역, 뭐 서울 수도권만 해도 가격이 장난 아니거든요. 대구는 왜 이거밖에 안 되노? 이거밖에 안 되면은 오히려 더 다른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자산상의 손실을 보는 듯 하겠지만 뭐 그 지역에 그대로 머물러 살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값이 마냥 비싸기만 한 것이 또 좋지는 않더라. 대우 트럼프 월드 수성, 네, 30% 이상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요. 이 페란체장 두리역 신고가 한 건 나왔네요. 6억. 말이 여기 두리역이 이름이 붙어 있어서 그렇지, 걸어 들어갈래 그러니까 제가 걸어 들어가 보니까 조금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동대구 이안센터를 D 6억. 신축 중에서 좀 잘 나간다 하는 곳 가격 6억. 근데 거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1년 뭐 요맘때 입주했는 아파트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더샵 리비테르 5억 9,900, 거의 6억에 육박하는 모습. 6억. 와, 집값이 6억이라. 대구에 평당 조금 구축만 가도 평당 800만원. 뭐 입지에 따라서 뭐 그런 것들, 뭐 편이나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평당 800만원. 한 10년, 15년 차 되면 평당 1,000만원 하는 아파트 수두룩함에 비해서 또 쏠림은 있어요. 쏠림도 항상 감안하고 보셔야 된다. 메트로팔레스 가격이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지고 평당 1,000만원이에요. 만천도 메트로팔레스. 와, 이게 평당 1,000만원 이렇게 보니까 생각이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성파크드림 한 28% 정도 떨어졌고요. 캐스골드파크 5단지 5억 조금 넘어가는 모습. 더샵 센트럴 5억 천. 와, 이것도 가격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더샵 달스 센트럴 5억 천. 5억 천. 근데 요거 재개발하기 전에 재건축 하기 전에 아파트 무슨 아파트였나요? 아카시아 아파트? 우방 아파트? 성당 우방? 뭐 이름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그때 가격이 3억 안 했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이렇게 단기간에 누군가는 재미를 보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야, 인건비가 오르고 자재비가 오르고 건축비가 오르고 다 오르는데 여기 땅값까지 같이 전부 다 오르는데 오피스텔은 왜 안 올라? 오피스텔을 일단 취득세에서 4% 조금 넘어가 46%인가요? 네, 일단 취득세에 걸리는 부분 요거 뭐 집값에 비하면 취득세 4%는 별로 크게 차지하지는 않죠. 그래서 오피스텔이 못 오르는 이유는 뭐냐고 사람들이 그 전에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거 용적률 한따 이런 말 쓰나요? 용적률 풀로 해서 다 지었다. 이거 더 이상 이제 노후화만 되지 더 이상 가치 상승을 일으킬 만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가장 가격을 억누르는 요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 아파트도 용적률 풀로 다 지어요. 근데 정치인의 입김이 조금만 작용하면은 용적률 막 올려주죠. 그런 것 때문에 가격 올라가는 현상이 있어요. 그럼 참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누구는 사는데 누구는 재수없게 1종 주거 지역에 살고 있고 누구는 2종에 살고 있는데 이거 3종으로 바꿔줄게?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서울의 용적률 뭐 400% 해주니 500% 해주니 그 난리를 지기잖아요. 좀 황당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오피스텔의 문제를 어디에 대입해 볼 수 있냐 하면은 이 주상복합하고 운명이 같거든요. 주상복합은 진짜 한 34평형 이런 경우에 보면은 대지 지분 한 5평밖에 안 돼요. 대지 지분 4평밖에 안 돼요. 용적률 풀이에요. 막 1000%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경우 있죠. 그러면 그 걔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과거에 뭐 특정 지역 또 울산이나 이런 지역에 보면은 우리 동네는 주상복합 인기 없는데 이런 지역들이 있었어요. 대구도 분명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근래 주상복합 워낙에 많이 짓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는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가 버렸죠. 아마 언젠가는 다시 이야기 될려나? 한 30년, 40년 후에 이야기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뭐 길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 없겠죠. 내 혼자 길게 생각하고 뭐 오만 머리를 다 굴리고 하는 것이 소용이 없더라. 어느 정도 내가 약간 앞서가는 사고를 할 필요는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보다 너무 앞서갈 필요도 없더라는 것을 좀 이렇게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는 많이 앞서서 봤지만 그래도 한 박자 늦게 생각하고 움직이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메트로폴리스 오든지 37평형 와 이거 진짜 평당 1000만 조금씩 더 넘어가는 그런 거래 금액들이 나와주네요. 그럼에 비해 최신축의 뭐 소형평형인데도 가격이 이런 거 보십시오. 야, 니게 23평에 살래? 37평에 살래? 연식은 20년 차이 나요. 20년. 37평이 더 좋던데. 저마다 선택의 기준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좀 지나갈까요? 나머지 뭐 다 30입니다. 다 30, 35. 그래서 뭐 잘 샀다. 잘 샀다. 현 시점에서 잘 샀다. 이야기 하려면은 최소한 30% 정도. 네. 이 정도 하락하는 금액에 샀을 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씹하면 우방 드림시티 보십시오. 우방 드림시티. 이 주상복합 숲을 이루고 있는 그 가운데 얘도 높았어요. 얘도 건물 높거든요. 한 20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도 이 완전히 한 2000세대 가까이 되나요? 이게 제법 크거든요. 옆에 오피스텔 지으니까 빛 가린다. 니 때문에 뭐 조망권이 어떻다. 뭐 이 난리를 지겼어요. 근데 웬걸 이제는 뭐 그런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사방이 주상복합 숲을 이루고 있는 이곳. 근데 뭐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봐도 그렇게 멀지 않고 괜찮을 거예요. 3억 2,700? 3억 2,700? 평당 1000만원도 안 해? 군침이 싹 도노?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한창 때 가격이 5억, 6억 막 갔거든요. 이 아파트 옆에 살벌하게 비싸고 주상복합들 지어놓은 거 보면 5억, 6억 우스워요. 살벌하거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소득 수준이 괜찮은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산다. 아마 주변 환경은 썩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아파트가 오래돼서 그렇지. 진천이안 가격 3억 4천. 나머지 평당 이제 웬만하면 1000만원 하면 가능한 곳들이 참 많더라. 제가 오늘 여기 3억 이상만 제가 다뤄드리는데 3억 이하로 내려가도 평당 800만원에 괜찮은 곳들 많더라. 일단 아파트가 많더라. 거래대금 거래량은 살짝 오늘 앞부분 더 쓸데없이 말이 많아졌네요. 뒷부분 좀 줄일게요. 많이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전세월세 많이 특이사항이 없어요. 살짝 반등하고 있지만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네, 시청 감사합니다.